자, 전쟁은 끝났습니다. 그리고 현재 분단은 고착화되어가는 상태입니다. 자, 전쟁이 끝난 지 1년 지났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4.4.5.입 개헌이라는 것이 벌어지는데, 이것은 뭐냐면은 쉽게 해서 반올림입니다. 반올림. 당시 자유당 정권, 이승만의 자유당 정권에서는 장기 집권을 위해서 초대 대통령만 무제한으로 출마가 가능하도록 헌법을 개정하려고 합니다. 원래는 4년 중임제, 4년 동안 4년 임기를 2번까지만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이 통과되려면은 국회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때 당시 국회의원의 그 숫자를 나눠보면 135.333 이렇게 그 전개가 됩니다. 그런데 우연의 일치인지 135표가 나와서 이게 부결 처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136표가 나와야 이 초대 대통령만 무제한 출마가 되는 요 헌법 개헌이 통과된 거죠. 그래서 부결 처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누구의 아이디어인지 알 수 없지만 기적의 논리가 전개됩니다. 아니, 여기 135.33인데 그러면 요 0.33은 이건 사람이 아닌가? 어떤 요러한 식으로 이거는 135표가 나왔지만 이거는 부결이 아니라 가결, 그러니까 통과된 게 맞다는 그런 어거지 논리를 세웁니다. 근데 이게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국회에서 이거를 4.4.5 개헌으로 이제 반올림해서 이 법을 통과시켜버립니다. 이 반올림해가지고 헌법을 개정할 만큼 이게 이 1950년대는 그만큼 뭔가 말이 안 되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이것으로 이승만, 어쨌든 이건 중요한 거는 무제한 출마가 가능한 겁니다. 무제한 출마. 영구 집권이 가능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1956년 정부통령 선거, 이때는 뭐였냐면은 대통령과 부통령 이런 식으로 그 정부를 구성했기 때문에 정부통령 선거라 부릅니다. 그래서 1956년 정부통 선거에서는 이승만 그리고 부통령의 어떤 그 후보로는 이기붕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당에서는 이승만 대통령 후보, 이기붕은 부통령 후보로 나갑니다. 그리고 당시 민주당에서는 신익희 그리고 장면, 이 두 사람이 민주당에서 대통령, 부통령 후보로 나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상대 후보 신익희, 이 사람이 선거 유세를 하던 도중에 심장마비로 급살하게 돼버리고, 이승만은 상대 후보가 없기 때문에 자동으로 당선된 거랑 다름이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이 신익희에게 가야 될 이 표가 부통령 장면한테 쏠리면서 이기붕은 부통령에서 낙선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선거에서 또 주목할 게 뭐냐면 조봉암, 이 사람이 뭔가 이승만에 맞서 새로운 세력으로 부상을 하게 됐다는 그러한 의의가 있고요. 자, 이기붕은 이러한 선거에서의 어떤 쓰라린 그 상황을 맞게 되니까 이 정치 깡패들을 동원해서 그 정상적인 그러니까 뭔가 이러한 그 정치적인 이 난국을 뭔가 정책을 개발한다던가 이러한 방향으로 민심을 뭔가 좀 얻으려고 했던 게 아니라 정치 깡패들을 동원해서 뭔가 당시 야당을 탄압하고 뭔가 이 야당의 집회를 회방놓고, 그리고 하다못해 그 협박까지 서슴지 않는 이러한 방향으로 야당을
공격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 조폭들이 그 뭔가 정치에 개입을 한다는 이거 자체가 굉장히 이 시대가 얼마나 무지막지한 시대인지를 알 수가 있고, 사실 이 이정재라는 사람도 정치에 뭔가 야심을 가졌지만 이 사람은 실제로 경기도 이천 출신이고 국회의원을 해볼 생각에 그 자신의 고향 지역의 어떤 민심을 굉장히 사로잡는데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웬만한 그 이천 사람들은 다음에 그 국회의원을 이정재를 뽑아줘도 되겠다는 어떤 그런 상황까지 오게 되는데, 자, 문제는 뭐냐면, 자, 정부통령 선거가 있고 그 다음 국회의원 선거 때 이기붕이 그 출마하려고 하는데 어디에 출마해도 이길 곳이 없는 겁니다. 왜냐면 이때 당시에 그 자유당 정권이 했던 어떤 그 여러 가지 실책들이 뭔가 이기붕의 어떤 책임으로서 이제 돌아가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리고 더군다나 이 정치 깡패들이 자꾸 이렇게 그 눈에 띄게 되니까 이기붕에 대한 이미지는 더더욱 안 좋아지게 되죠. 그래서 어느 선거를 나가도 이기지를 못하니까 결국엔 이기붕이 어떤 짓을 하냐면 이정재의 이천 선거구를 빼앗아버립니다. 이정재는 여기에 이건 말도 안 된다, 이건 내 선거구인데 내가 왜 내놓냐라는 어떤 그런 식으로 저항을 해보지만 부하들이 막 잡혀가고 뭐 이런 상황에서 뭐 손쓸 방법이 없으니까 후보 등록 마감 20분 전에 결국에는 후보 등록을 포기하게 되고 이기붕이 무투표로 당선되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1960년 정부통령 선거가 벌어지는데 문제는 뭐냐면, 자, 똑같이 이승만 그리고 이기붕 이 사람들이 그 자유당의 후보로서 대통령, 부통령 선거로 나왔고,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당시 야당에서는 조병옥, 장면 이 사람들이, 조병옥이 대통령 후보, 장면이 부통령 후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무슨 우연의 일치인지 아니면은 무슨 뭐랄까, 어쨌든 이 상대 후보, 이승만 대통령이 상대 후보로 나왔던 조병옥이 마찬가지로 급사하게 됩니다. 아마 그 위암 때문에 결국에는 사망을 하게 되는데, 또 이승만이 바로 자동으로 대통령이 돼버린 그런 상황이 돼버립니다. 자, 그러면 56년과 똑같은 상황이죠. 그러면 조병옥에게 가야 될 요 표가 다시 장면에게 물리게 되면 이기붕은 다시 부통령에서 낙선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어떻게든 이기붕이 부통령이 되기 위해서 부정선거를 저지르는데, 이게 3.15 부정선거입니다. 이 3.15 부정선거는 정말 인간이 뭔가 상상할 수 있는 온갖 부정선거의 아이디어가 다 동원된 그런 선거였고, 투표함을 미리 사전에 이기붕으로 싸그리 도배된 투표함으로 바꿔치기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노골적으로 이기붕을 안 찍으면은 그 투표용지 찢어버린다든가, 이런 식으로 대놓고 부정선거를 하다 보니까 이 부정선거에 대한 국민들의 어떤 그 반발, 이 불만이 커져나가게 되고, 그래서 이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학생 시위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김주열 사망 사건이라고 있는데, 끔찍하게 그 경찰은 이 시위대를 향해서 최루탄을 발사했는데, 그만 이 최루탄이 이 학생의 두뇌에 박히게 되고, 이러한 사건을 은폐하고자 경찰이 시신을 바닷속에 유기해버렸는데, 그만 이 시신이 바다에서 떠오르게 됩니다. 이 끔찍한 어떤 그 모습이 전국 신문을 통해서, 언론을 통해서 공개가 돼버리자 이 시위는 걷잡을 수 없는 방향으로 이제 확산이 되고, 경찰은 서울에서 특히 경찰은 시위대를 향해 발포까지 하는 이러한 짓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정선거를 바로잡고 해야 한다는 이러한 그 시위는 멈출 줄 몰랐고, 결국에는 이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서 이승만이 하야 성명을 발표합니다. 이승만. 아마 이때 나이가 아마 85세가 됐을 겁니다. 예전에 그 독립운동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대한민국 임시정부 시절부터 온갖 이상한 짓을 하다가 이때 권력을 잃습니다. 그 대표적인 이상한 짓이 그겁니다. 미국에다가 위임통치청원을 제출한다거나, 아니면은 모두가 통일정부를 이야기한 때 홀로 단독정부를 먼저 얘기한다거나, 이러한 식으로 온갖 이상한 짓을 하다가 이때 권력을 잃고 하와이로 망명하게 됩니다. 그래도 이승만이 했던 일 중에서 그래도 평가해 준 거는 이승만 라인이라고 있습니다. 이때도 지금도 일본은 독도가 자기 땅이라고 우기면서 계속해서 독도에다가 해상보안청 순시선을 계속 보내면서 독도를 계속 찔러보려고 했는데, 이승만 라인이라고 해가지고 딱 그 선을 그어버립니다. 여긴 넘어오지 마라.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명확하게 천명했다는 거. 이것 정도는 그래도 평가해 줄 수는 있는데, 어쨌든 이 사람은 하와이로 망명해서 90세의 나이로 천수를 누리다 사망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1공화국으로 불렸던 이승만 정권은 12년의 역사를 끝으로 막을 내리게 되고, 우리는 2공화국으로 넘어가게 됩니다.